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일본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선생님이 어떤 대표님 갑자기 말하면 좀 나한테 가르쳐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약간 기초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겸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존재동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존재동사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용어 같은 거는 별로 선생님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존재동사는 뭐냐면 있다예요. 있다. 여러분들 한국말로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교실에 선생님과 학생이 있습니다 할 때 그 있습니다 라는 말 있다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존재동사라고 하는데 자, 요거가 조금 까다로운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말, 한국말은 있다는 그냥 있다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있든 학생이 있든 그리고 뭐 사물 책상이 있든 뭐 핸드폰이 있든 있다라는 말은 그냥 있다잖아요. 그렇죠? 있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일본은 띵! 아우 너무 짜증나네 갑자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회화에서도 정말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언급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일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면 자, 있다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로 할게요. 아리마스 있습니다죠. 그리고 또는 이마스 있습니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띵! 이런 옛날 방식의 이 리액션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혼자 흥겨워 지금. 자, 그래서 있습니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리마스랑 이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좀 들어보신 분 있겠죠. 이렇게 일본어를 조금만 아시는 분은 기초에서 배우니까. 하지만 이걸 실수를 참 많이 해. 아니 JLPT 능력시험을 따도 회화에서는 이걸 많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왜? 아리마스가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거야. 근데 아리마스만 쓰면 안 되고 이마스를 적절하게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아리마스를 그냥 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되게 어색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리마스와 이마스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 자,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말씀해보세요. 자, 아루죠. 있다. 아리마스. 아루는 사물을 나타내죠. 사물을 말할 때 아리마스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예요? 뭐 책상 위에 연필이 있습니다. 펜이 있습니다. 노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물들, 이런 것들은 아리마스를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마스는 언제 쓰냐? 생물입니다. 그렇죠? 생물인데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실에 있어요. 그럴 때는 센세가 어디에 있어요? 교시스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마스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렇죠? 센세이가 교시스니 이마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리마스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쿄다이가 이마스까? 쿄다이가 뭐예요? 쿄다이 형제죠. 형제. 형제를 마찬가지로 말할 때도 있다. 저는 오빠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족관계도 나중에 한번 해야겠네. 가족관계도 상당히 골치 아픈 게 이제 남의 가족을 말할 때와 우리 가족을 또 이제 남에게 말할 때 또 이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할 게 많네. 그죠? 저는 오빠만 한번 해볼게요. 오빠가 있는데 아니죠. 아니. 그리고 이제 남한테 우리 오빠를 남의 오빠를 부를 때는 오니상 이렇게 가는 거고. 요거는 좀 패스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아니가 있는데 아니를 또 오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오니상 때문에 오니는 도깨비입니다. 우리 집에 도깨비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아니,私は 아니가 히토리이마스. 히토리. 그래서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이마스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아리마스가 너무 먼저 배웠거든요. 넬이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리마스를 써버려요. 센세이가 아리마스. 센세이가 노코니 아리마스까?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사물 취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이마스로 가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회화하실 때는 누누이 아주 머릿속에 그냥 꽉 넣어야 돼요. 항상. 이거 정말 많이 실수해요. 일본 사람도 그래도 뭐 실수해도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지만 좀 어색하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존재동사 이 아리마스와 이마스 할 때 또 실수하는 부분은 조사를 틀려요. 조사.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문장 짧게 몇 개 했잖아요. 그때 조사가 뭐가 나왔죠, 우리? 니가 나왔어요. 그쵸? 니가 나왔어. 어디에 있습니다 할 때 니
아리마스요. 아리마스.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아리마스, 이마스 이 존재 동사를 배울 때는 조사랑 같이 배우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냥 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문부성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 조사를 채워 넣는 게. 그러니까 JPT나 이런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냥 무시해도 돼요. 이 내용은. 아무튼 일본 시험에서도 이렇게 조사 넣기 같은 것도 이렇게 간혹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왜냐? 자 보세요. 문부성 시험에 나온 거는 간단하게 제가 이거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디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마 도코니 이르노? 이렇게 물어봤어. 도코니 이르노?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B가 이제 저예요. 저가 나 지금 역 앞에 있어. 역 앞에 있어. 그러면 역 앞에 있어요 할 때 에키노 마에 네 이마스. 에키노 마에 니 이마스. 이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 뭐예요? 에키노 마에 네 이마스. 역 앞에 서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에키노 마에 니 이마스. 역 앞에 있어요. 말할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다 되잖아. 두 개 다 돼요. 그죠? 보기 1번이 대, 2번이 니, 3번이 뭐 오, 4번이 뭐 토,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자, 그럼 정답은 무엇이냐? 이거 은근히 많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재동사 아리마스, 이마스를 기초 단계 배울 때만 그냥 언급했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건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존재동사라는 거 아리마스, 이마스에는 조사 니가 수반을 해야 돼요. 여기서 대를 많이 찍었어. 대조사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대는 여러분들 지금의 대는 뭐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쓸 때는 자 에끼노 마에 대 이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에끼노 마에 대 하면 뭐예요? 역 앞에서 마테이마스 하면은 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행위가 동반돼야 돼. 대를 쓰시려면 에끼노 마에 대 마테이마스 하면 되고 에끼노 마에 대 아손데이마스 뭐 놀고 있어. 에끼노 마에 대 뭔가 뭐 밑에이마스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행위가 동반되면 대를 쓰시는데 아리마스와 이마스처럼 이런 존재 동사 그냥 있다 없다 유무만을 나타낼 때는 조사 니를 수반해야 된다는 거. 요거 은근히 많이 틀리고 시험에도 이런 게 간혹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를 무시할 수 없어. 기초 문법이든 단어든 뭐든 아주 꼼꼼히 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JLPT 2급이고 N1이고 뭐 다 할 때 우르르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JPT는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 친구가 지고 있어. 안돼 뭐야 이거 엄마 찍잖아. 아무튼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쵸? 두 번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차이가 아니라, 주의하시죠? 자, 세 번째는 존재동사 아리마스, 이마스를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고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리마스는 사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물. 이마스는 뭐라고요? 생물이에요. 사람 움직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식물은, 그럼 식물은 뭐냐 이거야. 아리마스요? 이마스요? 식물은 왠지 뭐야 우리가 살아있잖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마스! 이렇게 하신 분 많습니다. 이마스 맞나요? 틀려요. 자, 왜냐면 여기서 생물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살아 움직이는 거야. 지가 막 살아 움직여야 돼. 이럴 때는 이마스로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살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또 뭐 개미지옥은 뭔가 말했어. 개미지옥도 지가 발로 걷질 않으니까. 개미지옥까지 나오면 진짜 너무 짜증나. 아무튼 스미마세.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모든 질문을 선생님이 다 받아들입니다. 자, 아무튼 식물은 아리마스로 가야 된다. 이것도 기억하겠습니다. 아리마스 사물에 가깝습니다. 왜냐?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진 않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번째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봇이에요. 로봇도가 아니라 로봇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리마스 이마스요. 당연히 아리마스겠죠. 아리마스요. 그렇지만 예외는 있다는 거예요. 예외는 뭐냐면 여러분들 로봇가 요즘에는 어때요? 하도 많이 개발을 하니까 지가 살아서 움직이잖아. 말도 하고 막 대화도 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로봇은 이마스로 합니다. 이마스 기억합니다. 이마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시체예요. 시체가 뭐냐?
여러분들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체는 뭘까요? 아리마스야 이마스야? 아, 이거 뭐야 애매해. 생물이었어. 사람은 당연히 이마스라고 지금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이거는 아리마스로 가야 됩니다. 띵 아리마스요. 왜냐? 벌써 죽어서 이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시체는 아리마스로 간다 라는 거. 요런 독특한 특이사항들 여러분들이 기초라고 그냥 방심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기초에도 쏙쏙쏙쏙쏙 꼭 기억해야 될 부분 그리고 많이 실수하는 것들 우리 우센세이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존재동사 아리마스 이마스 그리고 여러가지 여러분들 실수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까지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람 설정 또 해주시면 우리가 매주 수요일 6시에 선생님 업로드하니까 뜰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센세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미나상 다음 시간에 만나요.